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가 최근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78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을 맡으면서 워런 버핏 회장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찰리 먼거는 버핏의 오른팔, 버핏의 단짝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스스로도 대단한 투자자이자 투자 사상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먼거를 만나기 전까지 버핏 회장은 기업의 질보다 투자의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버핏은 다르죠. 무조건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합리적으로 사는 투자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끈 1등 공신이 바로 먼거 부회장입니다. 그런 먼거 부회장이 사망할 때까지 보유한 주식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그가 보유한 코스트코 지분 가치는 1억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43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도 한때 코스트코의 지분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2020년에 털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먼거 부회장은 개인적인 보유 지분은 전혀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했던 것이죠. 올해 초 먼거 부회장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나는 완전히 코스트코에 빠져 있다. 절대 지분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코스트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코 팔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켰죠. 코스트코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창고형 소매업체입니다. 과연 먼거 부회장은 코스트코에서 어떤 특별함을 발견했을까요? 코스트코는 창고형 매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솔프라이스가 1970년대 설립했던 패드마트, 프라이스클럽과 코스트코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이후에 1997년에 코스트코가 워런 버핏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사회 멤버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버핏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찰리 먼거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라고 코스트코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코스트코는 그래서 먼거에게 이사회 멤버 자리를 제안을 했고 먼거는 이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올해 그가 숨질 때까지 25년간 찰리 먼거 부회장은 코스트코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버핏이 거절했던 것은 애초 돈을 벌기 힘든 사업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먼거의 생각은 달랐죠. 그는 소매업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코스트코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일하는 방식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먼건 한 인터뷰에서 코스트코에는 미국에 있는 어느 가게보다 싸게 팔고 있었고 크고 효율적인 매장을 운영했다. 주차칸도 다른 마트보다 30에서 60cm 정도 더 넓게 만들었고 직원들은 모든 일을 똑바로 처리했다라고 후하게 평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 하면 떠오르는 모습과 특징은 아마도 창고형 매장이라는 점일 텐데요. 코스트코는 창고형 소매점이라는 형태를 개척한 곳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천물점이죠. 홈디포, 플로앤데코 같은 매장들도 코스트코의 시스템을 도입한 매장입니다. 먼거 역시 홈디포의 운영 시스템을 두고 모든 것을 코스트코에서 카피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스트코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상품이 팔레트 단위로 취급된다는 점인데요. 슈퍼마켓에서는 들어온 물건을 창고에 놔두고 이후에 이를 빼와서 직원들이 진열대, 상품별로 진열하는 과정이 있는데 코스트코에서는 지게차로 팔레트째로 정해진 보관 위치에 뒀다가 팔레트째로 진열대로 옮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팔레트가 아니라 최종 제품이 누군가의 손에 닿는 것은 고객이 구매하는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구조입니다. 코스트코의 이런 창고형 운영 시스템은 사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매장 자체가 창고고 창고 자체가 매장입니다. 판매 공간과 보관 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공간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사실 판매 물품 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 역시 싸게 팔기 위한 전략인데요. 만약에 치즈 수요가 100개라고 보면 5종류의 치즈를 20개씩 살 때의 구매력보다 한 종류의 치즈를 100개 살 때 더 큰 구매력을 갖습니다. 이는 곧 코스트코가 치즈를 매입할 때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루는 품목이 적어지니까 업무가 단순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소매업체는 재고를 쌓아두는 공간 단위를 세는 SKU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통상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매장에 4,000개의 SKU를 두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 매장에 SKU가 14만 개입니다. 코스트코가 월마트보다 재고의 구분 공간이
3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물류 시스템과 작업 시스템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 담당자는 한 명당 1000개에서 2000개의 SKU를 관리해야 하는데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한 담당자당 200개 미만만 담당하면 됩니다. 상품의 종류가 적으니까 공급업체도 적겠죠. 그러면 이 직원은 협상이나 계약 그리고 구매 주문에 대한 취소, 그런 업무 수요가 더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단순화는 비용이나 생산성 이외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도 내고 있는데요. 바로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트코는 이직이 많은 소매업체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퇴사율이 적은 회사로 꼽힙니다. 지난해 코스트코의 고용 유지율은 90%인데요. 이 정도의 수치는 미국 내 인사관리 분야에서 꿈의 수치로 평가받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소매업체는 이직률이 70%를 넘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90%의 고용 유지율은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스트코도 고용 유지나 직원 복지에 좀 호한 편입니다. 생산성이 늘어나서 절감된 인건비 일부를 직원 복지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이 역시 이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숙련 인력들을 계속 뽑아야 하고 비숙련 직원 비중이 커질수록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해서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비용 절감에 더 도움이 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철학에 부합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CEO부터 그런데요. 현재 코스트코의 CEO는 크레이그 젤리넥이라는 인물입니다. 코스트코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고요. CEO 자리에 오른 지만 12년이 된 장기 근속 근로자이자 장수 CEO입니다. CFO도 그런데요. 리차드 갈란티 CEO는 1985년에 CF를 맡아서 CFO만 거의 40년째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 문화라는 점도 코스트코의 특징입니다. 사실 코스트코는 내년 1월에 CEO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젤리넥 CEO에 이어서 현재 COO를 맡고 있는 바크리스가 CEO로 내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바크리스 CEO 내정자도 40년간 근무한 직원입니다. 애초에 매장 내 포크리프트 기사, 지게차 운전 기사로 입사한 인물입니다. 현재 코스트코는 말씀드렸다시피 12년 장수 CEO가 퇴진하는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찰리 먼거가 사망하면서 그의 빈자리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소비가 점점 꺾일 것이라는 리스크도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 수요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먼거의 시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낸 코스트코 고유의 철학, 즉 가장 저렴하게 물건을 제공한다라는 대원칙을 유지해내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코스트코의 운영 시스템과 장기 근속하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고객은 물론이고 먼거 부회장과 같은 주주, 직원들에게까지 호평을 받는 기업은 드뭅니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원칙이 유지된다면 코스트코에 대한 먼거의 투자 판단은 앞으로도 훌륭한 통찰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